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는 난류하고 한류로 이제 나눈다 그랬잖아. 그리고 뭐 난류 같은 경우에는 큰 바다의 서쪽으로 흐르니까 서한 경계류라고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쪽으로 흐르니까 동안 경계류라고 한다 그랬어. 자, 근데 얘네들 특징이 좀 있어요. 난류하고 한류에. 자, 당연히 따뜻할 난자니까 수온은 난류가 높은 거겠지? 그 다음에 한류는 수온이 낮은 거야. 아, 요거부터 쓸까? 가만 있어봐. 방향부터 쓰자 그러면. 그래서 얘네들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수온이 방금 얘기한 대로 난류는 수온이 높다, 한류는 수온이 낮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 다음에 용존산소, 우리 앞에서 용존산소 뭐 이런 거 배웠잖아.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거든. 근데 사이다 생각하면 쉽지. 사이다가 차가울수록 탄산이 많이 녹아있어서 맛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온이 낮은 한류는 용존산소가 많이 녹아있어요. 얘는 대신에 적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염류도 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한류는 용존산소가 많아서 영양염류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적다. 그 영양염류가 플랑크톤의 먹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 한류는 플랑크톤도 많은 거지. 적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 바닷물 색깔도 좀 달라. 얘네들은 한류는 플랑크톤이 많다 보니까 약간 녹색에 가까운 색깔을 띠게 되고, 난류는 약간 거무스름한 색깔에 가깝다. 이렇게 색깔도 좀 달라. 그리고 이제 바닷물마다 염분이 다를 거 아니니? 염분도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난류는 염분이 오히려 높아. 한류는 염분이 적고. 그래서 요거 난류하고 한류 이렇게 비교한 것도 좀 너희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 이렇게 뭐 우리 지금 교재에 그게 표가 있는지 모르겠다. 자, 지금 선생님이 순서를 조금 다르게 바꿔서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3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열대순환, 아열대순환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대양에서 난류 한류는 없으니까 요거는 표를 좀 하나 그려서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대양의 서한, 아까 난류는 뭐 대표적인 거 뭐 쿠로시오 해류 뭐 이렇게 있다 얘기했는데, 큰 바다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이제 흘러간다 그래서 이제 서한 경계류라고 한다 그랬고, 얘는 동안 경계류라고 한다 그랬지. 동안 경계류. 그래서 우리 거기 교재에 보면은 대양의 서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서한 경계류를 말하는 거고, 대양의 동안, 그게 이게 동안 경계류를 말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또 조금 특징적인 차이가 좀 있어. 자, 얘네들이 어쨌든 흐를 때 난류가 되고 전향력의 영향을 좀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한 아열대 순환이 우리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지? 태평양이야, 태평양. 태평양이라는 바다에서 아열대 순환이 아까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라고 그랬지? 요렇게 이제 일어난다고 하자고. 그러면 순환이 이렇게 일어날 때 순환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니? 예를 들어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안 하잖아. 그럼 이 아열대 순환은 그 순환의 중심이 정중앙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태평양이라는 바다라고 하면 서쪽으로 흐르는 놈이나 동쪽으로 흐르는 놈이나 똑같이 흐른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얘네들이 흐를 때 오른쪽 방향, 북반구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을 받다 보니까, 게다가 또 고위도로 가서 전향력이 점점 세지거든. 그래서 이 순환의 중심이 약간 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돼. 순환의 중심이
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순환이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이 돼버려. 이런 식이. 그래서 서쪽으로 흐르는 애들은 폭이 되게 좁아져. 그러니까 즉 서안 경계류는 그 폭이 되게 좁아. 반면에 동쪽으로 흐르는 애들 그 폭이 되게 넓어. 근데 얘네들이 이제 물이 운반되는 거잖아. 따지면 에너지도 운반하는 거지만 물이 운반되는 거야. 폭이 그러니까 니네 왜 그 수도꼭지에 이렇게 수도꼭지에 호수 연결해 갖고 물이 흐를 때 내가 그 호수 끝을 이렇게 꾹 누르면 좁아지면 물이 그만큼 빨리 흐르잖아. 똑같은 거야. 서안 경계류 폭이 좁다 보니까 물이 그만큼 빨리 흘러요. 같은 시간 동안 동일한 양의 물을 운반해야 되니까, 그지? 유속이 되게 빨라요. 네, 빨라. 반대로 동안 경계류는 폭이 넓으니까 물이 그만큼 천천히 흘러. 그래서 유속이 되게 느리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순환의 중심이 약간 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전향력 때문에 서안 강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서안 강화 현상에 의해서 서안 경계류는 폭이 좁아지고 유속이 빨라지는 거예요. 반면에 동안 경계류는 폭이 넓고 유속이 느리게 되는 거지. 서안 강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전향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 전향력 때문에. 요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난 과정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라도 외워두란 얘기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난류는 그냥 서안 경계류라 생각하면 되고, 한류는 동안 경계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난류 아까 썼었지? 뭐 쿠로시오 해류 같은 거, 그리고 뭐 북대서양 해류 같은 거. 아니, 북대서양 해류가 아니라 저기 뭐야, 멕시코 만류, 그지? 멕시코 만류 뭐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해류, 카나리아 해류 뭐 이런 것들 이 대표적이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다 그림을 못 띄워서 그러는데 니네 거기 보면 요런 그림, 북태평양 해류가 그 밑에 이제 그림 보면은 북태평양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요건 편서풍 때문에 흐르는 거잖아. 그래서 걔가 이쪽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이 있으면은 아메리카 대륙에 부딪혀서 이렇게 이제 캘리포니아 해류가 돼서 내려가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내가 지금 색깔로 구분해놨지. 그래서 요거 캘리포니아 해류는 방금 얘기한 대로 한류거든? 근데 지금 얘는 있지, 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얘는 난류로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문제에 요 부분, 요거 그림 안 그려놓고 요 부분 그냥 가리킨 다음에, 얘는 얘랑 비교했을 때 용존산소가 어떠냐, 뭐 요런 거 물어봐. 그럼 얘는 난류고 얘는 한류니까 얘는 용존산소가 적고 얘는 용존산소가 많고, 뭐 이래야 돼.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 유념해서 봐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니? 그래서 거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상 빨간색으로 표시된 애들은 다 난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난류는 꼭 그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것만 가지고 나누지는 않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애들 중에 이쪽에 있는 건 난류고 이쪽에 있는 건 한류란 얘기야. 근데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북쪽도 해류나 남쪽도 해류는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거지만 난류야. 왜냐면 적도 근처에서 흐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참고로 해둘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다 난류,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다 한류, 요렇게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그 북태평양 해류도 지금 보면 난류로 돼 있죠. 이렇게 난류, 그제? 요것도. 그러니까 이게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건데 난류인 거지. 그러니까 꼭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것만 난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거를 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건 다 난류고 동쪽으로 흐르는 건 다 한류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것만 난류, 한류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 윗부분 뭐 위도별 순환 구조, 그거 뭐 열대 순환이니 아열대 순환이니 뭐 아한대 순환이니 하는 거
아까 다 얘기했던 거고, 특히 거기서 아열대 순환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표충 순환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역할 나오지, 역할? 자, 표충 순환의 역할. 예, 대기대순환과 마찬가지예요. 대기대순환과 이제 함께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대기대순환과 함께, 그지? 함께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준다 이거지. 고위도로. 그지? 누구와 함께? 대기대순환과 함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도별로는 에너지가 불균형을 이루는데 이렇게 대기대순환과 함께 표충순환이 일어나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기 때문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지구 전체적으로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룬다. 뭐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는 뭐 그게 난류가 됐건 한류가 됐건 이런 해류들이 흐르면서 주변 지역 또 날씨에도 영향을 줘요. 주변 지역 날씨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나왔던 북대서양 해류 있거든. 북대서양. 자, 여기가 이제 이쪽이 북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쪽에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북대서양 해류가 이렇게 가잖아. 편서풍지대에서. 그게 일부가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영국이란 섬이 있고 영국 이렇게 지나가. 영국 근처로 지나가요. 근데 영국이 위도로는 한 50도 정도 되는 곳이야. 그럼 우리 알다시피 고위도로 갈수록 추워지잖아. 그러니까 영국은 위도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고위도이기 때문에 추워야 돼. 근데 겨울철만 비교하자면 우리나라보다 영국이 더 따뜻해. 왜? 이 북대서양 해류가 난류야. 근데 그게 영국 섬 근처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 따뜻한 난류 때문에 오히려 위도가 높은 영국이 같은 겨울철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따뜻한 그래서 주변 지역 날씨 영향을 줘.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해양성 기후 같은 거 좀 나타나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쨌든 주변 지역 날씨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별거 없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연안 지역 기후에 미치는 영향글에서 난류는 열에너지를 방출해서 주변 지역 기후를 따뜻하게 하고 한류는 열에너지 흡수해서 주변 지역 기후를 서늘하게 한다. 그지? 그리고 거기 뭐 멕시코 만류가 결국에는 이제 흘러가서 북대서양 해류가 되는 거니까 그 멕시코 만류가 지금 영국 근처로 지나가는 거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같은 위도상에 있는 퀘벡보다 오히려 영국이 더 평균 기온이 높더라라는 거.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거랑. 여기서 나는 북대서양 해류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게 멕시코 만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우리 교재에는 멕시코 만류로 나와 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주변 지역 날씨 영향을 준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그 여러 해류들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해류든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그 얘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쭉 있고, 이쪽에 이렇게 이제 서해 바다가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뭐 연해주, 뭐 오호츠크 이렇게 나와. 그리고 여기 이제 제주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이렇게 일본 섬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지. 뭐 하여튼 뭐 요런 모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주는 해류 중에 거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은 쿠로시오 해류야.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일본 아래쪽으로 이렇게 크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쿠로시오 혈류가 이렇게 밑으로, 얘는 이제 난류겠지, 난류? 빨간색으로 그렸으니까. 얘가 지나가다가 일부가 갈라져 나와. 그래서 거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 갈라져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는 서해바다 쪽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는 이렇게 타서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는 또 이렇게 일본 위쪽 이렇게 또 지나가. 요거를 동안난류라고. 요거 동안난류. 난류지, 난류.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일본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애는 스시마 난류라고 이제 불러.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황해난류라고 얘기하죠. 그럼 올라가는 애는 어떻게 되겠니? 올라가는 여기 부딪혀서 다시 타고 내려오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교재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타고 일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놈 나오고, 이렇게 일부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 쪽 이렇게 내려오는 거 나오지. 그죠? 그 다음에 저쪽 이제 북한 쪽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차가운 한류가 하나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요거 리만 한류라고 원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는 바뀌었네. 연해주 한류 이렇게 표시가 돼. 연해주 한류 또는 리만 한류 이렇게. 그럼 그게 이제 이렇게 연해주를 타고 내려오다가 북한 쪽에 오면 요걸 이렇게 북한 한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뭐 영향을 주는 한류하고 난류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일단 이 쿠로쉐르와 난류니까 아까 난류는 한류에 비해서 염분이 되게 높다 그랬잖아. 그 염분이 높은 난류가 갈라져 나와가지고 남해안을 지나가다 보니까, 자, 남해가 염분이 가장 높아. 염분은 남해가 가장 높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염분이 높은 쿠로시오 해류에 영향을 받는 거지. 남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지. 쿠로시오 해류 때문에. 얘가 고염분 난류라서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동서방향으로 쪼갰을 때 말이야, 같은 위도상 지금 좀 삐뚤음한데, 겨울철이 됐을 때 평균 기온이 동해하고 황해, 이제 뭐 우리는 서해라고 부릅시다. 하여튼 뭐 서해. 를 비교하잖아. 그럼 동해가 더 높다? 왜 그럴까? 지금 그림에 나와 있지만 동안난류는 약간 동해안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요. 근데 서해안은 황해난류가 이렇게 올라가서 차가운 한류가 이렇게 이 연안 이 육지 쪽으로 이렇게 육지를 딱 가깝게 타고 내려오지. 그래서 아까 난류나 한류가 주변적 날씨에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동해안이 오히려 겨울철에는 황해보다 더 따뜻하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동해안 근처에서는 올라가는 동안난류하고 여기 북한해류 이렇게 여기 만나는 지점이 있어. 요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경수역이라 그래. 그래서 동해안에서 조경수역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어우러지니까 좋은 어장이 만들어지죠.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얘기지. 왜냐면 물고기 중에서는 따뜻한 물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차가운 물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을 텐데 걔네가 두루두루 섞이게 되니까 좋은 어장이 만들어져. 다만 이제 여름이면 아무래도 난류가 더 세력이 세져요. 겨울에는 한류가 세력이 세지겠지. 그래서 이 조경수역의 위치가 남북 방향으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 지점이 색깔이 좀 다를 거야 아마. 그 조경수 근처 가면 바닷물 색깔이 좀 다르거든. 근데 아무튼 그 위치가 여름에는 조금 북한 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겨울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경수역의 위치가 계절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류하고 난류가 섞이면서 물고기가 많이 잘 잡히는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잠깐만 또 안전 문자가 들어왔구만.
이게 안 좋은 문자가 들어오면 자꾸 끊겨서. 자,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것 중에 근원이 쿠로시오 해류다. 뭐 황해난류, 쓰시마난류, 동안난류 쭉 있고, 조경수역에 대한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서한연안류라는 게 거기 보면은 나오지만 서해안을 따라 흐르는 해류, 얘 말하는 거야, 얘. 근데 이것 때문에 겨울철에 황해가 동해보다 조금 더 춥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니네 거기 지금 그림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가끔 가다가 있잖아, 요런 거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쓰시마나루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일본 섬이 크게 세 개가 있잖니? 요렇게 나가는 애 있어,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요 녀석이 나가서 이제 얘랑 만나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북태평양 해류 되는 거야. 요것도 조금 오야시오 해류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것도 조금,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그 위로 나가는 거 같아. 이렇게 나가는 거 하나 있지? 그거. 요 근방에 표시되어 있으면 오야시오 해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난류입니다, 난류. 난류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은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주변 해류의 성질, 그래서 동안난류, 황해난류, 그제? 얘네들. 결국 쿠로시마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거니까 얘네들 기본적으로 난류니까 수온 높고, 염분 높고, 용존산소 적고, 그런데 연해주 한류하고 북한 한류는 한류니까 수온 낮고, 용존산소 풍부하고, 그래서 영양염류 풍부하고, 그 영양염류가 풍부한 게 여기 와서 섞이니까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더라 하는 얘기죠. 맞니? 자, 그래서 이제 표충순환은 우리가 이제 요 정도로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심층순환이라는 게 나와요. 심층순환. 자, 표층순환은 이제 말 그대로 바닷물의 표면이 바람에 의해서 어쨌든 흐르다가 육지하고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어떤 순환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번에는 심층순환이라는 게 나와. 심층순환. 거기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다만, 요렇게 이제 바다가 있으면, 그제? 바닷물 수면 위로 바람이 예를 들어 요렇게 일정하게 분다 그러면, 그 표면에 있는 바닷물들은 그 방향으로 일정하게 어쨌든 흘러가서, 예를 들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 이동한다 이거야. 그러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낮아지겠지. 그러면 이 고위도 쪽에 있는 표면에 있는 물은 수온이 매우 낮아. 그지? 수온이 매우 낮아지면 어떻게 돼? 밀도가 달라져. 밀도가 무거우니까 얘가 천천히 가라앉아서 다시 적도 쪽으로. 여기가 저위도고 여기가 고위도라고 하면 적도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서 적도 쪽에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 방향의 순환이 아까 얘기했던 표층 순환이라고 한다면 수직 방향의 순환은 심층 순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 왜 일어난다고? 자, 근데 그 옆에 이렇게 써있지. 열염 순환이라고 하죠. 열염 순환. 그러니까 열염이라는 게 뭐냐면 온도, 염분. 그러니까 바닷물은 수온이나 염분에 따라서 뭐가 돼? 밀도 차이가 생기지. 그래서 결국 어떤 밀도 차이에 의해서 수온과 염분에 따른 어떤 밀도 차이 때문에 특히 극지방에 있는 물이 천천히 가라앉아서 저위도 지방까지 흘러가는 거. 이걸 우리가 심층순환이라 한다 이거. 그래서 거기 보면 심층 해류는 말 그대로 심층,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 깊은 이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순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생 원인은 거기 나와 있지만 수온과 염분에 따른 밀도 차이 때문에 흐르게 된다 이거지. 흐르게 된다. 오케이? 거기 보면은 발생 과정. 그러니까 표층해류에 의해서 바닷물이 극지방으로 이동하면 여기 수온이 매우 낮을 거 아니야? 그럼 수온이 낮아지면 밀도가 커지면서 걔네들이 천천히 가라앉는다. 천천히 가라앉아서 바다 밑바닥을 통해서 적도 부분까지 이동하게 되면 걔가 다시 이제 적도 표면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건 용승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밀도가 무거워져서 가라앉는 거는
침강이라 그래, 침강. 근데 이 심층순환은 표층순환보다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 굉장히.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는 난류하고 한류로 이제 나눈다 그랬잖아. 그리고 뭐, 난류 같은 경우에는 큰 바다의 서쪽으로 흐르니까 서안 경계류라고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쪽으로 흐르니까 동안 경계류라고 한다 그랬어. 자, 근데 얘네들 특징이 좀 있어요. 난류하고 한류에. 자, 당연히 따뜻할 난자니까 수온은 난류가 높은 거겠지? 그 다음에 한류는 수온이 낮은 거야. 아, 요거부터 쓸까? 가만 있어봐. 방향부터 쓰자 그러면. 그래서 얘네들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수온이 방금 얘기한 대로 난류는 수온이 높다, 한류는 수온이 낮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 다음에 용존산소, 우리 앞에서 용존산소 뭐 이런 거 배웠잖아.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거든. 니네 사이다 생각하면 쉽지. 사이다가 차가울수록 탄산이 많이 녹아있어서 맛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온이 낮은 한류는 용존산소가 많이 녹아있어요. 얘는 대신에 적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염류도 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한류는 용존산소가 많아서 영양염류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적다. 그 영양염류가 플랑크톤의 먹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한류는 플랑크톤도 많은 거지. 적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 바닷물 색깔도 좀 달라. 얘네들은 한류는 플랑크톤이 많다 보니까 약간 녹색에 가까운 색깔을 띠게 되고, 난류는 약간 거무스름한 색깔에 가깝다. 이렇게 색깔도 좀 달라. 그리고 이제 바닷물마다 염분이 다를 거 아니니? 염분도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난류는 염분이 오히려 높아. 한류는 염분이 적고. 그래서 요거 난류하고 한류 이렇게 비교한 것도 좀 너희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 이렇게 뭐 우리 지금 교재에 그게 표가 있는지 모르겠다. 자, 지금 선생님이 순서를 조금 다르게 바꿔서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3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열대순환, 아열대순환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대양에서 난류 한류는 없으니까 요거는 표를 좀 하나 그려서 기억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대양의 서안, 아까 난류는 뭐 대표적인 거 뭐 쿠로시오 해류 뭐 이렇게 있다 얘기했는데, 큰 바다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이제 흘러간다 그래서 이제 서안 경계류라고 한다 그랬고, 얘는 동안 경계류라고 한다 그랬지. 동안 경계류. 그래서 우리 거기 교재에 보면은 대양의 서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서안 경계류를 말하는 거고, 대양의 동안, 그게 이게 동안 경계류를 말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또 조금 특징적인 차이가 좀 있어. 자, 얘네들이 어쨌든 흐를 때 난류가 되고 전향력의 영향을 좀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한 아열대 순환이 우리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지? 태평양이야, 태평양. 태평양이라는 바다에서 아열대 순환이 아까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라 그랬지? 요렇게 이제 일어난다고 하자고. 그러면 순환이 이렇게 일어날 때 순환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니? 예를 들어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안 하잖아. 그럼 이 아열대 순환은 그 순환의 중심이 정중앙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태평양이라는 바다라고 하면 서쪽으로 흐르는 놈이나 동쪽으로 흐르는 놈이나 똑같이 흐른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얘네들이 흐를 때 오른쪽 방향, 북반구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을 받다 보니까 게다가 또 고위도로 가서 전향력이 점점 세지거든. 그래서 이 순환의 중심이 약간 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돼. 순환의 중심이 서쪽으로 치우치게 돼.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순환이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이 돼버려. 이런 식이. 그래서 서쪽으로 흐르는 애들은 폭이 되게 좁아져. 그러니까 즉 서안 경계류는 그 폭이 되게 좁아. 반면에 동쪽으로 흐르는 애들 그 폭이 되게 넓어. 근데 얘네들이 이제 물이 운반되는 거잖아. 따지면 에너지도 운반하는 거지만 물이 운반되는 거야. 폭이 그러니까 니네 왜 그 수도꼭지에 이렇게 수도꼭지에 호수 연결해 갖고 물이 흐를 때 내가 그 호수 끝을 이렇게 꾹 누르면 좁아지면 물이 그만큼 빨리 흐르잖아. 똑같은 거야. 서안 경계류 폭이 좁다 보니까 물이 그만큼 빨리 흘러요. 같은 시간 동안 동일한 양의 물을 운반해야 되니까 그지? 유속이 되게 빨라요. 네, 빨라. 반대로 동안 경계류는 폭이 넓으니까 물이 그만큼 천천히 흘러. 그래서 유속이 되게 느리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순환의 중심이 약간 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전향력 때문에 서안 강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서안 강화 현상에 의해서 서안 경계류는 폭이 좁아지고 유속이 빨라지는 거야. 반면에 동안 경계류는 폭이 넓고 유속이 느리게 되는 거지. 서안 강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전향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 전향력 때문에. 요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난 과정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라도 외워두란 얘기지. 이렇게. 이제 난류는 그냥 서안 경계류라 생각하면 되고, 한류는 동안 경계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난류 아까 썼었지? 뭐 쿠로시오 해류 같은 거, 그리고 뭐 북대서양 해류 같은 거. 아니, 북대서양 해류가 아니라 저기 뭐야, 멕시코 만류, 그지? 멕시코 만류 뭐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해류, 카나리아 해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다 그림을 못 띄워서 그러는데 니네 거기 보면 요런 그림이야. 북태평양 해류가 그 밑에 이제 그림 보면은 북태평양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 요건 편서풍 때문에 흐르는 거잖아. 그래서 걔가 이쪽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이 있으면은 아메리카 대륙에 부딪혀서 이렇게 이제 캘리포니아 해류가 돼서 내려가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내가 지금 색깔로 구분해놨지. 그래서 요거 캘리포니아 해류는 방금 얘기한 대로 한류거든? 근데 지금 얘는 있지, 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얘는 난류로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문제에 요 부분, 요거 그림 안 그려놓고 요 부분 그냥 가리킨 다음에, 얘는 얘랑 비교했을 때 용존산소가 어떠냐, 뭐 이런 거 물어봐. 그럼 얘는 난류고 얘는 한류니까 얘는 용존산소가 적고 얘는 용존산소가 많고, 뭐 이래야 돼.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 유념해서 봐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니? 그래서 거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상 빨간색으로 표시된 애들은 다 난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난류는 꼭 그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것만 가지고 나누지는 않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애들 중에 이쪽에 있는 건 난류고 이쪽에 있는 건 한류란 얘기야. 근데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북쪽도 해류나 남쪽도 해류는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거지만 난류야. 왜냐면 적도 근처에서 흐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참고로 해둘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빨간색 표시된 것들은 다 난류,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다 한류, 요렇게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그 북태평양 해류도 지금 보면 난류로 돼 있죠. 이렇게 난류, 그지? 요것도. 이게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건데 난류인 거지. 그러니까 꼭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것만 난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거를
서쪽으로 흐르는 건 다 난류고 동쪽으로 흐르는 건 다 한류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것만 난류, 한류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 윗부분 뭐 위도별 순환 구조 그거 뭐 열대 순환이니 아열대 순환이니 뭐 아한대 순환이니 하는 거 아까 다 얘기했던 거고, 특히 거기서 아열대 순환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표층 순환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역할 나오지, 역할. 자, 표층 순환의 역할. 대기대순환과 마찬가지야. 대기대순환과 이제 함께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대기대순환과 함께, 그지? 함께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준다 이거지. 고위도로, 그지? 누구와 함께? 대기대순환과 함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도별로는 에너지가 불균형을 이루는데 이렇게 대기대순환과 함께 표층순환이 일어나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기 때문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지구 전체적으로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룬다, 뭐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는 뭐 그게 난류가 됐거나 한류가 됐거나 이런 해류들이 흐르면서 주변 지역 또 날씨에도 영향을 줘요. 주변 지역 날씨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그 나왔던 북대서양 해류 있거든. 북대서양. 자, 여기가 이제 이쪽이 북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쪽에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북대서양 해류가 이렇게 가잖아. 편서풍지대에서. 그게 일부가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영국이랑 섬이 있고 영국 이렇게 지나가. 영국 근처로 지나가요. 근데 영국이 위도로는 한 50도 정도 되는 곳이야. 그럼 우리 알다시피 고위도로 갈수록 추워지잖아. 그러니까 영국은 위도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고위도이기 때문에 추워야 돼. 근데 겨울철만 비교하자면 우리나라보다 영국이 더 따뜻해. 왜? 이 북대서양 해류가 난류야. 근데 그게 영국 섬 근처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 따뜻한 난류 때문에 오히려 위도가 높은 영국이 같은 겨울철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 그래서 사실은 내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육안으로 볼 수가 없지.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돼.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그 바닷물의 특징을 추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흐르겠구나. 되게 오래 걸린대. 이 극지방에 있는 게 적도까지 가는데 뭐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 심층순환의 발생 원리 그래가지고 뭐 실험 같은 거 하나 나와 있지. 자, 그래서 뭐 거기 보면은 자, 이런 거야. 여기 지금 수조가 하나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실험. 수조가 하나 준비가 돼 있어. 그래 여기 뭐 상대적으로 그냥 미지근한 물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 여기다가 종이컵에다가 이제 종이컵 밑바닥에 구멍을 뚫은 거야.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물을 담아. 근데 물을 담는데 이번에 여기다가는 파란색 잉크를 푼 차가운 물을 담아. 파란색 잉크를 풀어놓은 차가운 물을 이렇게 담아놨다고 하자고. 그래서 거기 밑바닥에 구멍을 뚫면은 이렇게 파란색 물이 구멍을 빠져 나오겠지? 그래서 그 잉크가 이제 퍼진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라앉아서 천천히 이렇게 파란색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 있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수온이 낮으니까 밀도가 커서 이 수조 안에 있는 물보다 밀도가 커서 천천히 가라앉는데 이제 그걸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일부러 파란색 잉크를 풀어 놓은 거죠. 그지? 그래서 보면은 그 파란색 잉크를 푼 물이 바닥을 이렇게 가라앉아서 천천히 이동하는 걸 볼 수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똑같아. 여기다가 종이컵에다가 구멍 하나 뚫었어.
이번에 여기다가는 빨간색 잉크를 이렇게 풀었어. 빨간색 잉크를 풀어놓은 소금물을 넣는 거야, 소금물. 그리고 수조에는 그냥 일반 물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빨간색 잉크가 이렇게 쫙 퍼져 나가면서 마찬가지로 바닥으로 이렇게 가라앉아서 천천히 흘러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차가운 물이나 소금물이나 얘는 온도가 낮아서, 얘는 염분이 높아서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 수조 안에 있는 물보다 무거워서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바닥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는 걸 볼 수 있다 이거지. 물론 이제 이거는 실험이니까 이제 이렇게 즉시 이렇게 퍼져 나가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눈으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그럼 심층순환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하냐면 수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수계. 수계가 뭐냐, 수계. 물 숫자지. 큰 그 물 덩어리야, 덩어리. 성질이 일정한 물 덩어리. 우리 왜 그 앞에서 기단이 그거였잖아. 공기인데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 일정한 성질을 갖고 있는 큰 공기 덩어리가 기단이었잖아.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어떤 일정한 성질을 갖는 큰 물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 덩어리. 그럼 우리 왜 공기가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만나면 어떻게 됐어? 바로 안 섞이고 얘네들이 한동안 경계를 이루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야, 이 수계도. 자, 그래서 그 밑에 2번에 보면 심층순환의 관측을 해가지고 수계, 그래서 표층에서 가라앉아서 흐르면서, 자, 수온과 염분이 거의 일정한 애들인 거야. 수온과 염분이 일정한 애들. 그런 큰 물 덩어리야. 근데 기단과 마찬가지, 아까 이게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나면 바로 안 섞이고 한동안 일정한 경계를 이룬 것처럼 수계들도 똑같아. 성질이 각각 수계마다 일정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성질이 다른 수계가 만나면 안 섞이고 한동안 경계를 이뤄. 여기도 봐봐. 파란색 잉크를 풀은 차가운 물 이 자체가 하나의 수계인 거야. 그럼 걔가 흘러나왔을 때 수조에 있는 물하고 얘가 안 섞여. 한동안. 안 섞이고 이렇게 그 안 섞인 상태로 얘가 천천히 가라앉아서 이동하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지. 이 수조 안에 있는 물 수계가 하나가 있는 거, 물 덩어리가. 이 여기에 들어있는 물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서로 성질이 달라. 그러니까 걔네가 만나면 섞이지 않고 이렇게 경계를 이루면서 그 수계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그래서 그 각 바다에서 수계, 그 각 바다의 수계의 성질을 가지고 심층순환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추정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해수의 심층순환은 수온약층 아래에서, 그러니까 심층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왜 우리 해수의 층상구조 배웠잖아요. 여기가 표층이 있으면 여기는 수온약층이 있고 그 아래가 심층이잖아. 그지? 심해층이잖아. 심해층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매우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직접 관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계라고 하는 것들의 성질을 측정해서 알아낸다. 그래서 이거를 그 각각의 바다에서 측정한 수계의 성질들을 TS도라는 거에다가 이제 표시하는 거지. TS도. 우리가 수온하고 염분하고 밀도를 같이 나타낸 그래프가 TS도잖아. 그래서 그 수계의 성질들을 TS에다 표시해 보면 걔네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수온 염분도 이용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어떤 예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대서양이 있어. 대서양. 우리가 아까 이쪽에 이제 북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여기에 유럽 대륙이 있고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 유럽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 사이의 바다를 뭐라 그러지? 지중해라 그러고, 이쪽에 이제 대서양이라는 큰 바다가 있지? 그 중에서 이 북반구는 이제 북대서양이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지중해 바닷물에 수온이나 염분 조사해, 너희가. 그래서 그걸 TS도에다 표시하는 거야. 북대서양 바닷물, 뭐 표면에 있는 바닷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심층에 있는 바닷물이 있겠지?
그 표층에 있는 수계, 표층에 있는 북대서양 바닷물의 수온과 염분 측정해. 그 다음에 깊은 곳에 있는 심층에 있는 북대서양 바닷물의 수온과 염분 측정해. 그래서 그걸 TS도에다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 다음 장이구나.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수온 염분도를 이용한 해수의 성질과 이동 해석하기. 그래서 이거 뭐 아마 너희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걸 보이긴 한다만, 자 봐봐. 이게 우리가 지도상에서는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북대서양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은 내가 이렇게 그렸다만 여기가 이제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이제 여기 되게 바다가 되게 좁아. 여기가 입구, 지중해 입구에 해당되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좁아. 여기를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거든. 지브롤터 해협.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수심을 들여다본다고 하면은 약간 이런 식이야. 대서양은 당연히 겁나 바다가 깊겠지. 그 다음에 지브롤터 해협은 수심이 좀 얕은 거고, 지중해 또 바다니까 수심이 좀 깊어. 그래서 이쪽 북대서양하고 지브롤터 해협하고 지중해하고 수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지중해 바닷물의 수온 염분 측정하고 북대서양 바닷물의 수온 염분 측정해서 그 옆에 TS도라 그래갖고 수온 염분도에다 표시를 해본 거야. 그럼 잘 봐봐. 니네 수온 염분도는 뭐였어? 수온하고 염분하고 밀도를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낸 거잖아. 그지? 그래서 가로축은 뭐야? 염분. 세로축은 수온. 그 다음에 밀도는 우리 이제 어떤,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자. 그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 요 선이 밀도가 같은 지점들 연결한 선. 등밀도선이라고 보면 등밀도선. 그래서 수온 염분도에서 일로 갈수록, 그지? 왜냐면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큰 거니까 이게 다 같은 밀도인 지점들이라고 한다면 여길로 갈수록 이제 밀도가 증가하는 거야. 그지? 밀도가 커지는 거지. 자, 그럼 거기 그림을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A가 어디냐면 대서양과 지중해의 해수가 만나는 곳의 해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브롤터, 여기가 A라고 합시다, 여기. 요 지점에 있는 바닷물의 수온, 염분, 밀도를 측정한 거야. 그래서 그 TS도에다 표시해 보니까 어디쯤 되냐면은 한 요쯤 된대, 지금 요쯤. A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온은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냐면은 한 10도에서 15도 사이가 나와. 이렇게 10도에서 15도 사이. 이렇게. 대략. 그 다음에 염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5에서 한 36 사이 뭐 이렇게 나와. 요 지점에 수온이나 염분을 측정했더니, 그 다음에 B는 어디냐면 그러니까 C부터 얘기해. 여기가 C야, C. 지중해 바닷물의 수온하고 염분을 측정해 봤어. 그랬더니만 C가 어디냐면은 여기야, 여기가 C야. C. 그러니까 지중해 바닷물은 이 지브롤터 해협하고 수온은 좀 비슷한데 염분은 훨씬 더 높은 거야. 그래서 요 선이 지금 일로 가서 얘보다는 얘가 밀도가 조금 더 높은 애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A를 어디라고 하면 되냐면 지금 수심이 한 200에서 한 요쯤 여기가 A라고 하자고. 여기가 지브롤터 해협 막 벗어나서 요 지점이 A라고 하자고. 수심 한 200에서 600m 사이. 대서양과 지중해가 만나는. 그 다음에 B 지점은 어디냐면 한 2000m 지점. 여기가 B라고 하죠. 여기가 수심 한 2000m인 지점이에요. 대서양 바다에서. 그럼 그 B점에서의 수온과 염분을 측정을 해봤더니 대략 어디냐면은 한 요쯤 되는 거예요. 여기가 B점, 여기가 B. 그러면은 지금 B는 수온은 훨씬 한 5도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염분은 한 35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밀도는 A보다는 큰 거야. 그리고 지금
아, C보다도 크다, 밀도가. 그지? 밀도가 C보다도 크니까 C는 한 요쯤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C. 지금 내가 그래프를 띄워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각 지점에서 수온과 염분을 측정한 거야. 자, 그럼 봐라. C 지점의 바닷물, 요게. 얘는 A보다는 밀도가 큰 거야. 수온하고 염분을 측정해서 밀도를 따져봤더니. 근데 B보다는 밀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밀도가 큰 거니까 B는 이 거의 선에 걸쳐 있다고 보면 C는 이 선과 이 선 사이니까 C 지점은 A보다는 밀도가 크고 B보다는 밀도가 작은 거야. 수온하고 염분 따져봤더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중해 바닷물이 이 지브롤터를 통해서 대서양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야. 대서양으로 들어왔는데 요 바닷물하고 요 부근의 바닷물은 성질이 다르니까 안 섞인 상태에서 근데 얘가 얘보다 밀도가 크니까 A 지점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B 지점보다는 밀도가 작거든. 또 안 섞인 상태에서 그럼 A 지점과 결국 B 지점으로 이렇게 흘러가겠다 이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수계를 분석을 해보면 그 물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심층순환은 매우 느려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계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거지. 그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지? 이것도 내신에서 사실 외우기는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차피 그림이 나오니까 뭐 그냥 무턱대고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아내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했을 때 대서양에서 심층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대서양의 심층순환 그래서 나와요. 요거 내신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대서양이란 그러니까 북대서양, 뭐 남대서양 다 통틀어서 이 대서양이란 큰 바다에서 그 심층순환의 어떤 흐름, 크게 세네 가지의 흐름이 있더라 이거지. 수계를 분석했을 때. 그래서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계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일단 요거, 크게 이제 수계로 따지면 크게 이제, 거기 밑에 나오는데, 이거 꼭 외워야 돼. 남극 저충수라는 게 있고요. 이걸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북대서양, 남극 저충수가 있고 또 남극 중층수가 있어. 남극 나왔으니까. 남극 중층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 이렇게 세 가지.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요거. 세 가지. 이제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 근데 사실 니네가 요 한자만 좀 보면 알 수 있어. 남극 이게 바닥 저자거든, 바닥. 남극에서 가라앉은 애가 바닥을 따라 흘러간다는 거고, 심층수는 깊은 바다니까 그 바닥 바로 위라고 생각하면 되고, 중층수는 그럼 뭐겠어? 한 중간쯤 되는 거지, 깊이가. 그렇게 이제 일단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크게 흐름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야, 선생님이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 잠깐만 쉬었다가 요것도 하도록 할게. 한 10분만 쉴게. 10분만. 선생님 좀 앉아 있어야겠다. 미안해.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할게. 자, 그래서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수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아낸 다음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겠지. 자, 그래서 거기 그림을 보면은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쪽이 이제 저기 북반구 90도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남극.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어디냐면 대서양만 갖고 얘기하는, 저 북극 쪽에, 대서양에서 저 북극 쪽으로 가면은 그린란드라는 곳이지, 그린란드. 따로 얘기하겠지만 그린란드 쪽에서 이제 차가운 거기 이제 빙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차가운 바닷물이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남극 있지, 남극 아까 표면에 있는 바닷물이 또 가라앉아서 천천히 바닥을 따라 가는 거야. 바닥을 따라. 이게 남극 저충수야. 자, 참고로 정말 깊은 바다 밑바닥을 흐르는 거니까 전 세계에 있는 바닷물 중에 가장 밀도가 큰 남극 저충수. 그죠? 요거부터 아까 그러면은 그 옆에 TS도 있잖아. 그거부터 얘기합시다, 그러면. 자, 거기 보면은, 여기다 지우고, 여기다 그릴게. TS도.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TS도 그거 보면 돼. 여기가 이제 수온, 염분.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 지금 한 얼마라고 돼 있냐? 한 34.5 뭐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남극, 요거 남극 저충수. 얘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요 녀석의 수온과 염분 조사해서 밀도를 파악해 봤더니만 대략 한 요쯤 되더라. 요쯤. TS도 상에서 여기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지웠는데 북대서양 심층수라고 하는 거였었잖아. 자, 걔는 지금 어디냐면은 한 요쯤 되는 거야. 지금 요쯤. 요게. 심층수. 그 다음에 남극중층수라고 하는 애 있었지? 남극중층수라고 하는 애는 한 이쯤 되는 거지. 이쯤 이렇게. 지금 TS도 상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밀도만 보면 되거든. 밀도만. 그럼 밀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지. 남극 저충수가 밀도가 제일 크잖아. 그래서 남극에서 가라앉은 애는 이렇게 이제 바닥을 따라서 쭉 북반구 쪽으로 흘러가. 지금 이 가로축이 위도 나타낸 거거든.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은 한 북이 한 3, 40도 부근까지. 여기까지 흘러가요. 여기까지. 북이 3, 40도까지 흘러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북대서양 심층수는 어디서? 여기 그린란드에서 또 가라앉는 놈이 있거든. 걔가 북대서양 심층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가라앉을 거 아니니? 가라앉아서 흐르는데 남극 저충수보다는 밀도가 작은 애니까 얘는 북반구에서 남반구 쪽으로 흘러가는데 남극 저충수 위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 어디까지 가냐면 남극까지 가. 얘는 이렇게 여기까지 이겨서 남극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애야. 이게 북대서양 심층수야. 그러니까 왜? 얘는 이제 북극 쪽에서 가라앉은 애고 얘는 남극 쪽에서 가라앉은 애인데 남극 저충수보다 북대서양 심층수의 밀도가 작으니까 그 위로 흘러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남극 중충수라는 거 있지. 그지? 자,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남반구에서 위도가 60도가 넘어가면 남극권이라고 하거든. 남극권.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한 위도상으로 한 60도. 남이 60도 부근에서 가라앉은 애야. 걔가 남극 중충수인데 걔는 얘네들보다도 밀도가 작은 애잖아. 윗부분은 요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거기 그림상에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거의 그 지중해에서 그러니까 위도상으로 대략 한 20도 부근 한 요 정도까지 흘러가는 거야. 요 정도까지. 그지? 요 정도까지. 여기 남극 중충수. 그럼 여기 중충이니까 표층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거겠지? 표층보다는 좀 아래쪽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일단 크게 세 가지
심층순환을 좀 받으시면 되겠고, 뭐 그 위로는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표층수가 흐르고, 예를 들어 대서양에서 그 유럽 대륙 지중해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서 얘랑 만나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렇게 이제 섞이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표층수는 그 위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이건 표층수. 요건 이제 지중해, 아까 여기 그렸었지? 지중해에서 흘러나온 바닷물이 대서양 바다로 이렇게 흘러들면, 그지? 이렇게. 요게 이제 지중해 바닷물.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 대서양에서의 그 세 가지. 요거.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저층수. 자, 북대서양 심층수 어디 부근에서 가라앉은 거라고? 그린란드 부근에서 가라앉은 애가, 이제 남극 저층수 위쪽으로 해서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 거. 남극 근처까지 가서 상승하는 거고, 남극 저층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도 한 30도 부근까지 가서 또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죠? 뭐 상승은 아니고 그냥 바닥이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되고, 아무튼 요 세 가지. 이 그림이 없으니까 좀 설명하기 곤란하긴 하다만,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 자, 남극 저층수는 거기 보면 겨울철에 결빙으로 인해서 염분이 높아져가지고 수온 낮고 염분 높아지면서 웨델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거든, 남극 근처에. 거기서 가라앉은 애인 거, 거기서 가라앉은 애. 그래서 형성이 된다. 해저를 따라서 북쪽으로 확장해서 위도가 30도 부근까지 흐르게 되고 전 세계 해양으로 퍼져나간다. 밀도가 가장 크다. 그지? 여기도 나와있지? 밀도 가장 크다라는 거.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는 어느 부근에서 가라앉는 거다? 그린란드 부근에서 가라앉은 애가 가라앉아서 남극 저층수 위쪽으로 해서 반대편. 이제 위도 한 60도 부근까지 지금 돼 있다. 그지? 여기도. 얘도 위도 한 60도 부근까지. 남반구지? 흐르는 애가 북대서양 심층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남극 중층수는 이제 위도 50에서, 그러니까 남극권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라앉은 애가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수심 약 한 1000m 정도, 이제 중층이라고 하는 1000m 정도를 따라서 흘러간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보통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이 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 A, B, C로 주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얘기 중요한데, 그럼 이제 우리가 표층순환 얘기했고 심층순환 얘기했는데 표층하고 심층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냐? 근데 우리 왜 그 차 타고 가다 보면 교통정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표층순환이 가야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라앉는데 또 올라가는 곳이 또 있거든. 가야 올라가요. 그리고 또 가라앉아야 얘가 갈 수 있어. 즉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은 이게 우리가 각각 따로따로 배웠지만 얘네가 별개가 아니라 마치 컨베이어 벨트 맞물려 있듯이 얘네가 같이 어떤 상호작용하면서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층순환이 됐건 표층순환이 됐건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이 전체적인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은 거대한 컨베이어 갈등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전 지구를 한 번 순환하는데 약 1000년 정도 걸린다. 그지? 100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그 우리 컨베이어 벨트 이런 거 있잖아. 왜? 어디 갔어? 공장에 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된 벨트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그지? 돌아가면서 여기다 이제 물건 올려놓으면 이게 계속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표층순환이라고 하면 요 아래쪽은 심층순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는 표층순환이 계속 잘 일어나야 얘도 잘 갈 수 있는 거잖아. 여기 한 군데 멈추고 다 멈추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제품 같은 거 생산할 때 라인이라고 하지. 제품 생산 라인에서 뭐 오류가 발견되거나 제대로 작업이 안 이루어지면 이렇게 버튼 탁 누르면 그 공장 전체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버리거든. 똑같은 겁니다.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은 컨베이어 벨트 맞물려 있듯이 맞물려 있어서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지구 전체적인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전 세계 해수의 순환 그래가지고 지금 그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어져 있는 거, 빨간색은 표층순환을 의미하는 거고 파란색은 심층순환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북대서양 그린란드 주변의 해역에서 형성된 북대서양 힘층수는 대서양 서쪽을 따라 이동해서 남극 주변에서 저충수랑 만나서 남극 대륙 주변을 흐르면서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퍼져나가는 거다. 그리고 인도양과 태평양을 이동한 해수는 북상하면서 점차 수온이 높아져서 매우 느린 속도로 다시 솟아오르게 된다. 용승한다. 용승한 해수는 표층순환과 연결되어 순환하다가 또 다시 인도양을 거쳐서 북대서양을 흘러들어가서 큰 순환을 이룬다 이거지. 그지? 하여튼 그래서 맞물려 있다라는 거. 맞물려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거기 그림에 나와 있지. 웨델해라고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거 있지.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이 남극 저충수가 이제 가라앉게 되는 거지. 그 가라앉은 애가 바닥을 따라서 쭉 지금 가는 거야. 그지? 어디까지? 거기 니네 오른쪽에 보면 태평양이라고 돼 있었고, 위도 한 20, 30도 부근에서 또 이제 얘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럼 올라간 애들은 이렇게 표층을 따라서 결국엔 대서양까지 또 가게 되는 거고, 대서양에서는 결국 또 그린란드 부근에서 가라앉아서 또 심층수가 돼서 이렇게 돼. 이어져 있다 이거지. 내가 지금 여기다 그림을 못 띄워놔서 지금 미안하긴 한데 너희 지금 교재에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닐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런 심층순환은 어떤 일을 하느냐? 심층순환의 역할. 뭐 이제 얘랑 당연히 맞물려 있으니까는 그지? 전범위에서 일어난다. 그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층순환과 함께 뭐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해쇄순환이라 하는 거니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 전 지구적으로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시킨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밑에 보면 열에너지 수송, 그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기 남극은 표면에 있는 수온 되게 차가울 거 아니야. 그러면 수온이 차가우니까 여기에 용존산소가 많거든. 근데 그게 가라앉으니까 이 깊은 곳에 사는 애들은 사실 산소가 부족하잖아. 그 심층순환이 일어나면서 이 깊은 곳에 사는 해양 생물들한테 산소 공급해주는 또 역할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심층순환은 용존산소가 풍부한 표층 해수를, 그게 가라앉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 그 산소를 결국 해양 생물들한테 어떤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해양 생물들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따라다가 또 용승하는 곳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깊은 바닷물에는 영양염류가, 왜 차가우니까 영양염류 아까 많다 그랬잖아, 한류 같은 경우에.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용승하니까 표면에 또 영양염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심층에 풍부한 영양염류를 표층에 공급해주는 또 역할도 한다 이거지. 표면에 있는 산소는 깊은 곳에 사는 애들한테 산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깊은 곳에 많은 영양염류를 표층에 공급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심층순환, 표층순환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못되면 그 결과 심각한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기후변화. 자, 요 기후변화에서 이제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영거 드라이아스기라는 게 나와. 과거에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빙하기가 있었던, 그러니까 그 그린란드 근처 있잖아. 그러니까 북대서양 근처. 그러니까 따지면 북아메리카, 캐나다 근처. 거기가 과거에 얼마 기간 동안, 거기 맨 밑에 보면 이제 그 그림 나오지. 그래서 대략 한 1000년 동안
작은 소빙하기가 온 적이 있었대. 이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거 드라이아스기라 그래. 영거 드라이아스기. 자, 요거 중요하다. 요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볼게. 영거 드라이아스가 뭐냐? 여기 우리 아메리카 대륙 뭐 하여튼 뭐 이런 아이씨 그림을 못 그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북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남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림 이게 맞나? 이게 아니지? 잘못 그렸지?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북아메리카가 있고 여기 남아메리카가 있고 그래. 그럼 이쪽에 이제 뭐야? 유럽 대륙이 있고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대서양이야. 대서양. 이쪽에 그린란드라는 섬이 있어. 그린란드. 그지? 자,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한때 기온이 조금 높았다 그래야 되나? 높아가지고 이 그린란드가 빙하로 덮여져 있을 거 아니야. 그 빙하들이 녹아가지고 호수가 만들어졌어. 호수가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 호수가 빙하들이 이제 계속 녹으니까 여기 호수가 이제 형성됐었는데 그 호수물이 이 바다로 유입이 된 거야. 바다로. 그러면 이 부근에 있는 이 그린란드 부근에 원래 여기 있는 게 가라앉아서 아까 얘기했던 북대서양 심층수가 되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육지에 있는 물 우리가 담수라고 하잖아. 담수가 막 유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에 있는 바닷물이 이제 바닥을 가라앉아서 아까 얘기했던 북대서양 심층수가 돼서 저쪽 남반구 쪽으로 이제 흘러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담수가 막 유입이 되니까 이 부근의 바다가 염분이 갑자기 뚝 낮아지는 거지. 염분이 낮아져. 자, 염분이 낮아지면은 이 부근의 바닷물의 밀도가 작아지는 거지. 그럼 밀도가 작아지면은 가라앉아야 되는데 가라앉지를 못하지. 침강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가라앉아야 될 애가 가라앉지를 못해요. 그러면 얘가 가라앉고 표층에 있는 해류가 이렇게 와야 되거든. 근데 얘가 밀도가 작아져서 가라앉지를 못하니까 우리 마치 차 막히는 거랑 비슷한 거야. 앞에 있는 차가 가야 뒤에 있는 차들도 빨리빨리 갈 텐데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안 가 멈췄어. 그럼 그것 때문에 뒤에 있는 차도 쭉 줄 서 있겠지. 못 가고. 똑같아. 얘가 침강에서 쭉 남반구 쪽으로 이제 바닥을 따라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야 표면에 있는 바닷물이 흘러오는데 얘가 가라앉질 못해. 그러니까 표층 해류가 안 와. 표층 해수의 유입이 없어. 표층 해류. 그러면 결국 이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닷물이 가라앉고 상대적으로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이 와줘야 되는데 차가운 물이 가라앉지를 못하고 상대적으로 표층에 있는 따뜻한 게 안 오니까 여기 찬물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이 주변 기온이 갑자기 확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한 1000년 동안 기온이 뚝 떨어져. 근데 이게 여기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구적으로. 왜냐면 여기가 막히면 다른 데는 순환이 일어나겠냐고. 아까 컨베이어 벨트 맞물려 있듯이 맞물려 있다 그랬는데 여기 한 군데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는 일어나겠냐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여기만 지금 나타낸 거지만 그래서 과거에 거기 보면 나와 있지만 약 12,900년 전부터 11,700년 전까지 약 한 1000년 정도 소규모의 빙하기가 온 적이 있다. 이 원인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거 드라이 아스기라고 한다는 거야. 영거 드라이 아스기. 영거 드라이 아스기. 그래서 결국 이런 심층순환이 이런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준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얘기했죠. 문제가 생겼을 때. 요거 영거 드라이아스기가 그린란드 부근, 북대서양 근처에서 요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그제 결국에는 그 그린란드 주변의 평균 기온이 뚝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 과거에.
그 영화 투마로우 같은 게 지금 그걸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빙하들이 다 녹아버리면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는 거야. 이제 그거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투마로우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북아메리카 대륙 절반이 얼어버리죠. 이제 하여튼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영거 드라이아스기 꼭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야.